네, 항상 다양한 이야기로 시장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독특한 분석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머니인사이트고요.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북 리스크 이건 빼고 시장의 다른 부분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시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내일 이제 금통위가 있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금통위가 오히려 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본의 양적 완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금리를 인하해서 원화 약세를 더 유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은 또 실기할 수 있다. 만만치 않은 그 대립론이 있는데요. 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한 금리 인하냐, 아니면은 좀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물가 쪽으로 가느냐, 금리 인하 가능성 어느 정도 좀 지고 계십니까? 네, 김중수 총재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추경 편성을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주기를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총재께서는 계속 금리 동결 논리만 계속 부각시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유연성을 조금 잃어버리시지 않았나. 지난달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의 어떤 유연함 같은 걸 좀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퇴로가 좀 막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그동안 한국은행이 주장했던 금리 동결의 어떤 논리가 현 상황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연내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해외 중앙은행과의 공조, 이런 비슷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경부의 열석, 그러니까 금통위에 재경부 임원이 또 참석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묵시적으로 압박을 좀 준다,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했는데요. 미국도 양적 완화를 축소할 움직임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김 총재는 국가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좀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일본, 유럽까지 여차하면은 돈을 더 푸는 금리나 양적 완화를 계속 무한정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은행 총재의 지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국제회의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정보가 아마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그런 정보일 텐데, 연초에 이제 김 총재께서 각종 회의 다녀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중앙은행장들 사이에서 이제 대화하신 결과인 것 같은데, 연초에는 사실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도 많았고, 또 조기 종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고용 지표 포함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또 미국 자체의 어떤 특수한 상황, 시퀘스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양적 완화 얘기가 양적 완화를 좀 더 지속해야 된다는 게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일본은 구로다 총재가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하는 혁명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또 유럽 중앙은행도 지난번 회의에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시사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김 총재가 읽으셨던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은 마치 거대한 헤지 펀드처럼 시장에 직접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액션을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애플 주식에도 투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김 총재께서 갖고 계신 국제 감각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중앙은행들의 어떤 경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의 필수 사항이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채 수익률을 좀 보시면은 이미 기준금리인 2.75%에서 한 번 혹은 2번 정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채권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길들여야 될 대상이거나 어떤 조정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상 보면 한 박자 정도 좀 시기가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상적인 상황이나 평상시 같으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리고 또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
이것이 뭐 주된 업무일 텐데 지금이 평상시냐 비상시냐를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비상시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과의 소통, 시장이 원하고 가격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면은 너무 무시하는 것도 역행하는 결과일 텐데요. 이 정부 관계자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그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문제 삼을 수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대로 하면은 재정 정책은 정부가 담당을 하고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 뭐 금통위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이코노미 상황이 그런 교과서대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시급한 사항이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 주변의 어떤 정치 정세나 또 일본의 공격적인 엔화 약세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너무 교조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뭐 북한 위협이 고조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뭐 사상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인데 정부하고 그 한국은행 사이에 그 어떤 힘겨루기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이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정부가 계속해서 통화 완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또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예측한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미약하지만 경제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스탠스였는데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추경 편성을 감안해서 뭐 2.3% 성장률을 제시한 건 조금 오버 액션이라고 보더라도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도 금리 조금 과감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옳고 그름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불협화음은 분명히 대외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시라카와 총재가 조기 사임을 할 정도로 또 이번엔 구로다 체제 아닙니까? 아주 과감한 액션이 나왔는데 과연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을 할 경우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대응 전략을 시나리오별로 짜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이 구분을 해서 인하 쪽이라면 어떻게, 그다음에 동결 쪽이라면 어떤 시장 반응과 우리가 전략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하면요. 정부의 어떤 추경 편성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카드가 동시에 이제 시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 등으로 좀 뒤숭숭한 상황인데 어쨌든 재정정책, 통화정책 쪽에 어떤 부양적인 조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침 또 부동산 대책도 지금 이미 국회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장 기능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금리가 내려갈 거를 전제로 채권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남겨지게 되면 곧바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금리가 동결된다. 어떤 이유로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면은 좀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실망감을 줄 수 있고요. 또 어떤 논리로 금리를 동결하느냐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스탠스로 봐서는 작년에 2차례 금리 인하한 거에 어떤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전망과 한국은행의 전망이 충돌한다는 면에서 외부의 어떤 쇼크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대외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약간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는 코멘트를 하면서 금리가 동결된다면 그건 오히려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카드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쇼크가 왔을 때 금리 인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새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채권 시장은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에서는
안정적으로 채권을 이제 매수하려는 그런 것이 작용할 거고,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뭐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소간의 실망감이 있겠지만 지금 한국은행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 종합대책하고 호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건 동결이건 사실 그 외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최근에 원화가 많이 약세를 나타냈고 환율은 뭐 상승했는데 이 대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도 가정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인하를 하건 하여튼 동결을 하던 정부에서 전해지는 그 확실한 메시지죠. 시장에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고비인데 하여튼 금통위 금리 결정이 현명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물론 뭐 분분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네, 정리가 되어 있군요. 자, 오늘 머니 인사이트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미리 한번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시장의 대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혼탁한 재료들이 많습니다만 금리라고 하는 중요한 돈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